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여성 리더로서 외국계 기업 25년차 경력의 박정현 부사장님 모시고, 이 박정현 부사장님께서 이 외국계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그 본인이 느꼈던 그런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좀 해주신다 그래서 한번 같이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부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유독 오늘 미모가 빛이 네, 좀 신경 썼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네. 오늘 업무가 좀 빨리 마쳤나요? 그냥 후다닥 하고 왔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연말에도 네. 좀 바쁘시죠? 연말인데 저희는 지금이 좀 준비할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 박정현 부사장님은 사실 굉장히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뭐 구글이라든지 MTV라든지 컴페리, 피어슨, 뭐 모차, ABN 암로, 뭐 여러 가지 외국계 기업들 경력들을 지금 뭐 20년 넘게 쌓아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후배분들도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 그 혹시 본인이 그런 화려한 경력들,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경력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일단 그 형용사가 굉장히 좀 거슬리는데 살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그리고 일단 이게 시작점이 확실히 첫 기업은? 첫 기업은 사실 국내 회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랜드에서 첫 회사를 시작했는데 워낙 제가 글로벌에 대한 꿈이 좀 더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일단 글로벌 시작이 좀 됐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작이 되니 이제 그거의 연결성으로 계속 또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겠네요. 첫 시작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작 단추가 있으면 그 다음이 좀 더 쉬우니까 그 환경적으로 좀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에 좀 익숙하면 그쪽 환경에 계신 분들도 익숙한 사람을 원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있는데 뭐 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경험들도 워낙 많으실 테고, 또 거기서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외국계를 좀 꿈꾸는 그런 후배들에게 본인이 커리어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죄다 오픈하겠습니다. 대략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 4-5가지는 될까요? 글쎄요. 사실 더 많을 수 있는데, 항상 뭐 이게 5가지 넘어가면 사람이 기억을 못 한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알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5가지. 시작할까요? 네. 사실은 뭐 외국계나 한국계나 저는 어떻게 특별하게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좀 디테일한 단에 들어갔을 때는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뭐 약간 택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날 수는 있는데, 똑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나를 셀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회사가 어디든 나를 잘 셀링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한국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첫 번째에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노하우는 내가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선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선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외국계 회사에 어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회사의 어떤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떤 회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일 자체에 대한 목적이 좀 뚜렷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생각하자면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외국향에 대한 그 로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세대차가 탁 드러나니까 그렇긴 한데 어린 시절에 저희 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그 미드죠.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이네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아기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는 글로벌에 대한 꿈을 되게 공부에 대한 꿈을 꿨었는데, 제가 안타깝게 이제 졸업하고 유학 갈 시절에 이제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유학이 이제 포기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돈을 내고 공부하는 걸 해외로 못 간다면 나는 일을 통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목표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외국계 기업에 가는 부분에 뭐 그건 되게 막연한 이유였지만 그런 부분의 시작이 이제 외국계로 좀 더 강하게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접근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업에 대한 정의라든지 내 목표를 갖다 분명히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일을 해보기 전에는 힘들죠. 네. 그렇다. 하다가 분명해지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제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나는 글로벌 기업에서 내가 성장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좀 큰 방향성은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정리를 좀 해놨던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네. 또렷하게 네. 좀 아주 막연하게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럴 필요가 네.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작할 때는 내가 왜라는 why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조금 그래도 막연하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엔터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외국계 쪽에서는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의 회사에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 하고에 대한 정리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 종류의 회사가 어떤 데가 있는지를 조금 서치하고 정확하게 좀 리스트업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왜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뛰어들고 싶으면 저쪽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또 작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유가 설립된 다음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좀 철저한 조사? 점점 더 방향을 좁혀 나가는 네네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명확한 어떤 지점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회사별로 조금 더 좁혀 나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면 회사마다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는 자기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보통 JD라고 하는데 뚜렷함이 있죠.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오픈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요새 국내 기업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그 애티튜드라든지 어떻게 보면 회사도 하나의 퍼스널리티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더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는 이 포지션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디스크립션이 회사별로 좀 공개가 돼 있나요? 아니면 공개 요새는 많이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잡을 찾으신다고 그러시면서 서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서치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웬만한 자료들이 거의 다 오픈되어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이 또 자신의 경험을 또 오픈하기 때문에 검색만 면접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렇죠. 저희 때는 옛날 얘기. 저희 때는 그게 없으니까 직접 그 회사를 다니는 선배를 찾아내는 그러지 거예요. 않으면 이제 힘들고 네. 근데 요새는 뭐 온라인에도 많고 그럼요. 면접기도 많고 면접기.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홈페이지에도 또렷한 굉장히 인재상에 자세하고요.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뭐 리더들, CEO의 그 기사 인터뷰,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만약에 CEO가 책을 썼다. 그럼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오케이. 네, 이런 거기에 이제 것들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도 네. 뭐 면접 많이 보시죠. 근데 제가 요새는 체험 과정. 면접을 많이 하고 있죠. 두 가지 정도 이야기 해주셨고 또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역시 이거는 이제 그 외국계 회사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나를 셀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졌는가.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역량이 있는지 그것도 스스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파악이 되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이랑 만약에 맞지를 않을 경우는 그거에 대안을 가지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그래도 100% 딱 맞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다 있다고 해도 사실은 좀 갸우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역량에선 좀 약하지만 나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 들어온다면 이 친구는 괜찮아.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세상에 나 하나만 딱 인터뷰를 하는 그 지원자라면 뭐 이런 고민이 없을 텐데 굉장히 많은 지원자 중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회사는 분명히 또 높은 경쟁률이 있을 테니까 결국은 나의 차별화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커리어 시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팔아야 된다. 네. 나를 잘 셀지해야 네, 된다. 네, 네. 그리고 원하는 쪽의 어떤 니즈나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된다.
그렇죠. 세일즈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결국 뭐 상품을 세일즈하는 거나 그다음에 내 자신을 세일즈하는 거나 똑같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브랜딩이라 생각하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 역량이 무엇인지 그 나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1시간 동안 아니면 나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에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사실이지 않으면 얘는 그냥 글로만 쓰여지는 거라는 건 면접관들은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정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어떤 노하우를 좀 말씀 주시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거나 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라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기회는 또 여러 번 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전을 위한 연습을 진짜 이게 뭐 수백 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혼자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선 자기가 연습이 돼야지만 또 남에게 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저는 모든 예상 질문들을 일단 질문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답도 적어놓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실제 제가 녹음도 했었어요. 그리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내 귀로 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답하고 이거를 정말 요즘 뭐 녹음이 쉬우니까 녹음하면 돼.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또 비디오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엔 녹음이었는데 그래서 연습을 진짜 뭐 이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주변의 지인들이나 선배들한테 내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든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제가 뭐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하냐면 너무 암기가 많이 돼서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라. 뭐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회사에서 있을 때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진짜 뭐 그냥 수백 번을 외우더라도 그래서 그냥 암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까지 연습을 해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실천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에는 보면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천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위에 뭐 외국계나 이런 쪽 경험 있는 분들한테 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좋죠. 그런 것도 받아보고 실제로 만약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구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자리에 쓰여진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서 내가 내 역량이 맞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그 인터뷰 스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사이드의 필살기 필살기. 결국은 인터뷰 역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강점과 역량과 뭐 우리 요새 말하는 스펙 같은 것들이 다 있다 해도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람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를 인터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게 외국계 회사에서는 가끔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실 거다. 그 팀의 팀장님이 들어오신다. 예상이 된다면 뭐 많이 사장님이 들어오신다 하면 저는 물론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업무적인 것도 파악하지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성향까지 파악했어요. 그래서 저의 실제 성공담은 MTV 때도 그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8번 정도. 왜냐하면 제가 업이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갔죠? 그때 컴펠이라는 그 인사 컨설팅에서 MTV라는 회사로 완전히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로 그래서 남들보다 인터뷰를 한 배는 더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사장님이 이제 하시는 인터뷰에서 결정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사장님은 뭐 또 홍콩에 계신 싱가포르에 계셨던 사장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의 성향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뭐 가족관계 뭐 그다음에 취미 뭐 어디서 쌀빛한 영역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셨고요. 그다음에 자기 얘기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파악되니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그 사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아웃도어형이셨어요. 그런 걸 어떻게
뭐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그분은 이제 마지막 단계의 분이시니까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해갖고 그다음에 MTV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또 제가 직접 친구가 있으면 찾고 없으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야 니네 사장님 어때? 뭐 이런 캐주얼한 어떻게든 질문. 찾아서. 네. 근데 요새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됐나요? 네, 제가 딱 그분이 산을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뭐 하냐 그래서 저는 요새 주말마다 산에 갑니다. 실제 갔습니다. 근데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 얘기로 시작하니까 이게 그 아이스 공감대가 브레이킹이라고 확 생기면서? 공감대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산에 갔냐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게 실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산에 갔었다. 그랬더니 한국에 그런 산이 있냐 이렇게 딱 시작되니까 동질감이 좀 느껴지면서 그렇죠. 사실 호감을 확 이끌어내. 네. 네. 근데 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호사님이 좋아하는 영역에 우리가 서로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설득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잡 인터뷰에서 패스를 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공통점이 스펙일까, 업무 적합도일까, 조직 적합도일까 여러 가지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특징적인 공통점은 인터뷰 당일에 인터뷰어들이 호감을 이끌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그렇죠. 중요했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사실 제 첫 직장 인터뷰가 이랜드였는데 이랜드의 그 박성수 대표님이신데 그때 그분을 제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알고 있었던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이분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인터뷰 장소에도 야구 잠바 같은 거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정말 저도 야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취미가 뭐냐? 당연히 야구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 그때 10명 같이 간 사람 저도 중에 사실 이제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첫 직장이 바스프라는 네. 독일 화학 기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스프 신우성 회장님께서 사실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거든요. 아, 네. 저도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쵸. 독일 이야기를 거의 한 전체 면접 30분 중에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면접 끝나고 나오면서 와 이거 더 아니면 뭐다. 네. 이게 전체 30분 중에 이렇게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근데 결국 이제 유 변호사님이 그 책에 쓰셨잖아요. 사람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그렇죠. 논리적인 이유를 찾는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협상이라고 보기는 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협상이죠. 제가 초기에 어렸을 때 초년병일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좀 되면서부터는 인터뷰 역시 하나의 협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특히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제가 구글에서도 인터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 표현하는 사람한테 점수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충분히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많은 조언들이 있으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뭐 저렇게 했겠지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솔직히 실패도 많이 했고요. 회사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근데 하나 다른 거는 정말 내가 목표를 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 없는 거죠. 뭐 설렁 떨어졌다 해도 내가 한번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안 됐으면 그 축적은 다음번에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외국계 회사는 특히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시면서 이런 준비와 함께 한번 질러보세요. 겸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데 그 질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한 다음에는 가지고 네, 자신감을 가지고 질르십시오. 네. 좀 지르는 게 좀 필요하다. 네. 너무 막 수줍어 있고 주눅 그럼요. 그게 별로 좋지 않다. 네,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왜냐면 짧은 시간에 이게 탁 꽂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꽂힐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박정현은 무엇이다가 인터뷰가 끝나고 났을 때 딱 남아야 된다. 이분한테 남아서 좋네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아 얘는 그거다. 왠지 얘는 예를 들면 뭐 얘는 세일즈 잘할 것 같다. 그렇죠. 얘는 뭐 예를 들어 기획은 급한 왕으로 할 것 같다. 아니면 숫자를 잘 될 것 같다. 이런 뭐 한 가지 꽂히는 어떤 단어는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을 이렇게 몰고 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강하게 팍 저희 음악을 할 때도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빵 해주고 영화 속에서도 한 장면에서 그냥 그 감동을 실어주는 그 한 방을 인터뷰에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한 방이 무엇일지부터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네, 낫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회사도 알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연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고, 이왕 준비가 됐으면 그 표현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전달하시면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억에 남는 게 훨씬 낫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그 분에서 그 선택되어지셔야 되니까 사실 그 자소서도 그렇고 이력서를 쓰실 때에도 그 한 방이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방과 더불어서 자신의 장점,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필요한 아까 역량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죠. 그거 플러스가 있어야지만 요새는 워낙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신다면 성공적인 알겠습니다. 패스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정현 부사장님 모시고 외국계 여성 리더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던 어떤 비법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